이런 경우에는 채권 추심을 진행해봐야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신용조사료만 날리게 되고 회수는 한 푼도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의뢰인들에게 신용조사료를 후불로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신용조사료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채권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채권 추심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되는 거죠. 이 중에는 정말 실력 있고 성실한 프로들이 있습니다. 이런 에이스 담당자가 내 사건을 진행해야지 회수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하겠죠. 채권 추심을 의뢰하실 때 안녕하세요. 채권 추심 김사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급하다면서 돈을 빌려가고 나서 약속한 날짜에 갚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힘들게 연락이 되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 힘들게 모은 돈을 빌려준 건데 말이죠. 돈 빌려준 사람만 애가 타고 분하고 눈물이 날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채권자는 참다 못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일반인들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채무자를 쫓아다닐 시간도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직접 해결하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변호사가 있는 로펌이나 채권 추심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도 하고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면서 채권 추심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저희 로펌 변호사에도 의뢰인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보통 의뢰인들은 채권 추심이 뭔가요? 변호사한테 채권 추심 맡기면 비용이 비싼가요?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빌려준 돈뿐만 아니라 거래처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이나 공사대금, 손해배상금 등을 받아내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어떻게, 어떤 절차로 받아낼 수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 추심이 무엇인지, 또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채권 추심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채권 추심을 공짜로 해주지는 않을 거고 비용이 발생할 텐데요.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특히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업체나 비양심적인 일부 업체들한테 속아서 채권 추심을 의뢰했다가 낭패를 보시거나 금전적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미리 채권 추심 절차와 비용, 업체 선정 팁을 확인하신 다음에 슬기롭게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채권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재산 조사, 채무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 행위를 말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빚독촉을 말하는 겁니다. 어렵게 말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 돈 빌려가고 돈 안 갚는 채무자한테서 빌려준 돈 받아내거나 내 물건 외상으로 가져가고 미수금 안 준 거래처한테서 미수금 받아내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수금이나 빌려준 돈을 안 갚는 경우에 의뢰인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걸 로펌 변호사나 채권 추심 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채권 추심 업체를 선택할지, 어떻게 약정하는지, 그리고 채권 추심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채권 추심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의뢰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곳은 하나는 변호사고 또 하나는 신용정보회사인데요.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채권 추심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추심을 의뢰한 의뢰인도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채권 추심 비용은 로펌이나 신용정보회사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로펌이나 신용정보회사는 실무 절차에서 진행하는 업무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이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고 별도의 영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채권 추심 비용은 신용조사료하고 채권 추심 성공 수수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신용조사료는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한 조회 비용이고요. 추심성공 수수료는 채권 추심을 통해서 돈을 회수하는 경우에 추심성공 대가로 청구하는 성공보수 비용입니다. 일부 로펌 변호사나 신용정보회사는 채권 추심 착수 시점에 신용조사료 비용 명목으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기도 하는데요. 신용조사료를 받지 않는 업체도 있고 추심 성공 후에 후불로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는데요. 간혹 채권 추심 의뢰한 의뢰인이 신용조사 비용을 지불했는데 채무자의 신용조회 결과를 받아보니까 채무자 신용이 연체 등록에 신용 불량 상태고 주민등록은 직권거주불명, 말소자로 등록된 채무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 추심을 진행해봐야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신용조사료만 날리게 되고 회수는 한 푼도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의뢰인들에게 신용조사료를 후불로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신용조사료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추심성공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채권회수 금액의 15%에서 30%를 후불로 청구합니다. 모든 업체들이 후불로 청구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에 성공해야 발생하는 거기 때문이죠. 통상 채권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달라지는데요. 채권액 기준으로 3천만 원 이하는 30, 1억 이하는 15%에서 25%, 1억 초과는 15% 이하 정도를 업계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업체마다 다릅니다. 추심 성공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채권 3천만 원을 30% 약정으로 해서 채권 추심을 의뢰하셨을 경우에 1천만 원을 회수했을 경우에는 30%니까 채권 추심 성공 수수료는 300만 원이 되고요. 2천만 원을 회수하는 경우 거기에 30%니까 600만 원, 3천만 원 전액을 회수했을 경우에 30% 900만 원이 채권 추심 성공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채권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채권 추심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되는 거죠. 즉 회수한 금액이 없으니까 추심 성공 수수료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심 성공 수수료를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업체 입장에서도 채권 회수를 위해서 열심히 채권 추심에 임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수료 후불제 약정이 불리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추심 회수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심 맡기면 회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궁금해 하십니다. 회수 기간은 사안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왜냐하면 채권의 종류나 직업, 사업장 운영하는지 여부, 신용 상태, 재산 여부, 채무자 자력에 따라서 회수가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채권은 신속히 종결되는 편이고요. 고액으로 갈수록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로펌 일반적인 회수 사례를 통계를 보면 적은 금액이 회수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부 업체들 중에서 3개월 안에 책임지고 전액 회수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100% 신속한 회수를 장담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업체는 무조건 거르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이거나 먹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년 이상 경력으로 볼 때 채권 추심 100% 회수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추심 담당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채권 회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추심 담당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TV 광고도 하고 규모도 큰 업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업체에 추심을 의뢰하면 정말 회수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작은 업체는 회수 가능성이 낮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심업체 내부 조직에는 여러 담당자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는 정말 실력 있고 성실한 프로들이 있습니다.
이런 에이스 담당자가 내 사건을 진행해야지 회수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하겠죠. 채권 추심을 의뢰하실 때 이런 실력 있는 담당자가 내 사건을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규모는 작더라도 실력 있는 담당자가 성실하게 사건을 진행하면 당연히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 있는 담당자가 성실하게 진행한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팁 또 한 가지. 채권 추심 의뢰하실 업체를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점,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렴한 추심 성공 수수료를 제시하는 업체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뢰인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채권 회수를 하고 싶은 건 당연한데요.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을 의뢰하는 목적은 내 돈을 최대한 빨리 전액 회수하는 거잖아요. 오로지 사건 수익만을 목적으로 저비용의 수수료를 제시하고 추심 약정 체결한 다음에 신속한 업무 진행이 안 된다거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사건 처리가 미숙한 부실업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한 업무 처리로 인해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기회를 놓쳐 채권 회수에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채권 추심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추심업체 선정, 추심 의뢰 시 도움이 될 만한 3가지 팁을 알아보았는데요. 채권 추심을 의뢰하기 전에 위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불합리한 계약이나 비용만 날리고 실익이 없는 실패는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채권 추심 회수 성공률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채무자한테 돈을 못 받아서 힘든 상황에 비용만 날리고 추심 실익마저 없다면 안 되겠죠.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